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 리더의 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동화책을 조금 쉽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동화책은 슈퍼거북이란 동화책인데요. 이것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들 아시는 동화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동화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책의 내용은요, 토끼와 거북이의 그 후속 이야기예요. 뒷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북이가요, 실제로는 정말로 토끼보다 빨라서 시합에서 이겼나요? 그렇지 않죠? 토끼가 자만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죠? 거북이가 정말로 토끼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많은 동물들이 토끼보다 더 빠른 거북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매스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북이가 진짜 빨라서 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거북이의 그 느릿느릿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이 거북이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슈퍼 거북이 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정말로 비행기보다 빠른 그런 거북이가 돼요.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한 1000년은 늙어 보인 것 같았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왜 1000년은 늙어 보였을까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끼가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고요. 이걸 보고 이 거북이의 표정 보세요. 이 표정에서 되게 암울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자요. 분명히 거북이가 토끼보다 더 빨라요. 그쵸? 자동차보다 더 빠르고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데 토끼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쵸? 분명히 거북이가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토끼처럼 잡니다. 자고 그리고 져요. 진 다음에 거북이는 정말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슈퍼 거북이의 줄거리예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자, 거북이가 슈퍼 거북이 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슈퍼 거북이 됐고 어느 정도 성과도 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슈퍼 거북은 됐는데 정말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슈퍼 거북은 됐는데 절대 행복하진 않은 거죠. 예. 자, 이걸 보고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토끼가 토끼답게 살아야 행복하겠죠. 그쵸? 거북이가 거북이답게 살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북이가 이런 1000년은 늙어 보였다는 얘기는 거북이가 토끼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왜 100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을까? 거북이는 왜 슈퍼 거북이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거북이가 거북이답게 살지 않고 왜 슈퍼 거북이 되려고 했을까? 만약에 네가 거북이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이 세상을 네가 너답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답게 사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아이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예.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몇 년,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산다? 예. 헛인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정말 뭔가 했고 이루긴 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굶지는 않죠. 예, 우리 아이들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옛날처럼 먹을 게 없어서 조금만 먹는 게 있고 조금 돈을 벌고 재산을 조금 모으는 거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옛날처럼 이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계속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교육은 뭐냐? 네, 바로 너 자신을 알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너 스스로 해라 하면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툭툭 질문을 던져주세요.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니? 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너의 재능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네,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릴 때는. 그래야 이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원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은 시험과 공부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대학교 가서 취업한 다음에 결혼할 때 돼서 또는 애 낳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게 돼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 그러니 늘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확신에 차서 자신이 밀어붙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빌 게이츠처럼 하버드 대학도 때려치우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빌 게이츠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거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그런 확신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그런 확신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주셔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해주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적이고 꾸준하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화책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이 동화책을 읽고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으니까 공부한다는 느낌조차도 안 들잖아요.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미난 질문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분명히 거북이는 토끼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지금의 슈퍼거북은 자동차, 비행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토끼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잤을까요? 토끼가 자서 이겼죠. 처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처음으로 시합을 했을 때 거북이가 잘나서 거북이가 빨라서 시합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토끼가 자만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토끼가 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는 거북이가 왜 잤을까요? 그러면 이 토끼를 한번 보시면 이 토끼가 이겼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경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쵸?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닌 걸 토끼는 알잖아요. 그쵸? 기분이 정말로 이렇게 좋았을까요? 왜 거북이는 토끼와의 시합이 싫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더 빠른데. 그리고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더 빠른데. 왜 거북이가 느린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슈퍼 거북이라도 거북이는 거북인데 느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왜 거북이는 동물들이 실망할까봐 걱정했을까요? 왜 꼬물이는 다른 동물들이 실망할까봐 걱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슈퍼 거북이 됐을까요? 거북이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거북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화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끌어내고 우리 아이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동화 하부르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심오한 철학책이나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화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요. 동화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재밌는 질문도 끌어낼 수 있지만 철학적인 질문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동화 하부르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동화를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고 깊이 있게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대화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보고 질문했는데 왜 대답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편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질문 한두 개씩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 동화 하부르타 그 자료 공유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슈퍼거북에 대한 질문지를 공유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질문을 전혀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세요. 공짜니까 오셔서 보신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을 보고 방향을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지에 나오는 질문 한두 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화 하부르타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와 꺼리낌 없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 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통해서 너무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려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가볍게 읽고 한두 개 질문을 해가면서 아이들과 익숙해진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끄집어내서 아이와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엄마랑 대화하는 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질문하는 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재밌는 거야. 이런 거를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내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를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동화 아브르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